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이고 영상 제목 평범한 사람에게 평범한 삶이 힘든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댓글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보통 있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 아, 참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도 힘들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곱씹어보면 뭔가 좀 오류가 있어요. 이게 평범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보통의 삶이라고 나오거든요. 검색을 해보면 사전적 의미로 평균치의 어떤 그냥 근접한 삶 그건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평범한 삶이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보통 그런 거예요. 아파트 살고 차 굴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 절대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평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가지고 브랜드 아파트 들어가서 한 3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서 결혼해가지고 자녀 한 2명 키우고 중형 세단 뭐 K5나 소나타 같은 거 몰면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이걸 평범한 삶을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 평범한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사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 중에 브랜드 아파트 시작하신 분들 얼마나 있어. 그분들 사실 뭐 들어가신 분이 있게 하겠죠. 많지는 않지만 있게 하겠지만 다들 영끌 아닙니까? 그분들 지금 큰일 났잖아요.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지금 대출금 때문에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지금 처해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평범한 삶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언론과 미디어에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가스라이팅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답답하더라고 나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얘기했죠 그때 영상에서. 뭐냐 하면 언론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한테 가스라이팅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하나 단적 얘기를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9평8사란 말 들어봤죠? 9평8사. 9평8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9평8사가 무슨 말인지. 이거 언론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도 많이 밀고 있죠. 네이버 뉴스에도 가끔씩 나오더라고. 애초에 9평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살아가는 그게 평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살아가는 게 다 다른데. 9평8사가 뭐냐면요. 국민 평수 84제곱미터예요. 84제곱미터.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전용 면적 25평 이상. 그러니까 주거 면적 봤을 때 한 109m 이상.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거 면적 33평 이상. 예, 거실 하나 있고 방 3칸에다가 화장실 있고 드레스룸 있고, 예, 그런 아파트. 그걸 가지고 국민 평수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있어? 예. 여러분 그렇게 다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자꾸 9평이라 얘기하잖아. 아니 전국민이 그렇게 살고 있냐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한테 저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강요를 해요. 저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살아가는 게 그렇게 나은 편편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주입을 합니다. 언론에서. 나 그런 거 보면 졸라 황당해요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어 진짜.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상을 못 느껴요. 얼마나 세뇌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런 것도 있어. 뭐 일반 직장인이 내 집 마련하려면 얼마나 걸리냐. 그것도 졸라 오류가 심해요 여러분. 내 집 마련 기준도 9평8사입니다.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면적 99.9 30평짜리 아파트. 예. 그러면 30평짜리 아파트가 아니면,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이 아닌 거예요. 뭐 구축 아파트나 뭐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투룸이나 이런 거는 내 집 마련 아닌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통계 매긴다니. 그리고 뭐 직장인이 뭐 안 쓰고 저축해서 뭐 월 300씩 30년 뭐야.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직장이 어떻게 월 300씩 모읍니까? 대기업 다해도 월 300씩 모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힘듭니다. 애초에 일반 직장 30년 다니는 것도 힘들잖아. 다니는 것도 힘들잖아. 여러분 안 그래? 다녀봤으면 좋겠네 솔직하게. 다녀봤으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잘릴까 어떻게 될까 걱정 안 할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난 그런 거 물어볼 때마다 자기는 300만 원 모아 봤는지 궁금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러면 안 쓰고 안 입고 300만 원 모아서 뭐 25년 동안 저축해서 살 수 있는 거다. 참.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언론 미디어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가스라이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집안 환경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그걸 뭔가 평범한 것처럼 서민의 삶처럼 굉장히 보여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통 서민 그 가정이라고 드라마에 보여주는 거 보면 마당이 굉장히 넓고 복층주택이야, 복층주택. 네. 마당이 굉장히 넓으면서 안방에 이제 탁자 같은 나와야지 소파들이 탁자 있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넓고 부엌이 따로 있고 부엌이 따로 있고 방 두 칸 있고 계단 올라가면 또 그 안에 또 거실이 있어요. 2층 거실. 2층 거실에다가 방 두 칸 나와. 이게 서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밥 먹을 때 반찬이 10찬 이상 나와요. 맨날 고기 반찬이 있고. 고기 반찬 맨날 있고 맨날 국이 굉장히 진성찬이야. 웬만한 한정식보다 좋아요. 그게 서민 집안이라 보여져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난 그거 제일 웃겨. 뭐냐 하면 여러분 성인 되고 하면 가족끼리 한 식탁에서 밥 먹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따로 먹지 않나요? 밖에서 먹고 나온다거나. 아니 어떻게 약속이 난 것처럼 아침 저녁을 다 같이 앉아가지고 먹을 수가 있죠? 다 같이 앉아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언론에서. 나 이게 답답하다고. 자, 댓글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의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다르고 성별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진 역경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리가 느끼는 평범의 기준이 높아질 이유는 엄격하게 사람급을 매겨서 개인에게 노력 부족이라는 낙인을 찍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알바나 현장일을 해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면 지금처럼 사람들 정서가 왜곡되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정서가 바뀌지 않으면 출산율도 자살률도 답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이 미디어가 정말 진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있잖아요. 자기들 나름의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못 들어가면 너희들 못 사는 거야. 이렇게 프레임을 많이 씌웁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 브랜드 아파트 30 못 들어가지. 그건 너희들 못 사는 거야. 너희는 노력해도 노력한 게 아닌 거야. 너희들 실패한 인생이야. 자꾸 이렇게 새내기를 많이 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봤잖아. 부모 형 이렇게 살았는데 내 집안에 못했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가진 건 이게 답니다. 남들은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좀 왜 그럴까요? 이런 사연 내가 한두 개 받았어야지. 골몇 개 받았습니다. 골몇 개. 지겨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올 것 같은데 지겹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연들. 남자분들. 나는 그래도 하라는 대로 대학교 다니고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이 월급 받아가지고 내 집마저 결혼 언제 합니까? 남들은 뭐 일찍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아파트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뭔가 나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힘듭니다. 이런 고민 사연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야? 즐거우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근데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자분들이 언론과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세뇌 교육을 남자보다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사회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이잖아요. 직업적으로 경험한다거나 세상 경험하는 분야가 한정적이잖아. 여자분들은 결혼하면 이제 전업주부 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직업적인 분야도 사무직과 어떤 일정 직업군에 한정짓다 보니까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난 여자분들이 이상하다기보다는 저런 언론 미디어를 무의식적으로 많이 접하고 저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그 누구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게 뭔가 자기들만의 기준이 된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해. 남들이 들으면 정말 허파가 뒤비지죠. 남들은 다 30만 아파트 출발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언제 이렇게 가냐고 이런 식으로 남자한테 들들 볶잖아. 그럼 미치잖아요. 남자들은. 내가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닌데 앞만 보고 살았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미디어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맹신한 분들이 꽤 많아 아직까지. 제가 이틀 전에 그 여대생 고민 사연도 내가 느껴봤을 때 그런 거예요. 어제 그 여자분 고민 사연도 그래요. 여자분들이 미디어를 그냥 믿어요. 그냥.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의심도 안 해. 남자분들은 현실 사회 경험하고 나서 치열하게 살고 나서 그 미디어를 보잖아. 그러면 얼마나 사람 가지고 노는지 알잖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참 저기서 자기들만의 완전 원더랜드 만들고 참 기가 찬다 기가 차. 안 보고 말지. 그렇게 해서 안 본단 말이야 이게. 점점 미디어는 가면 갈수록 왜곡된 어떤 사상과 지식을 자꾸 전파해요. 지식까지도 않는 지식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은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건질 게 없어. 안 보는 게 좋아. 잘 안 보는 게 정신건강도 좋고 살아가는데 별로 복잡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평범이라는 건 사실 평범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보편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여러분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게 이 대한민국 특유의 보편적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요, 정말 현실적으로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꾸 있잖아요. 안 불행해도 되는데 정신적 불행하게끔 만드니까 불행한 거야. 이 보편적인 어떤 기준, 말도 안 되는 보편적인 기준을 정말 정답인 것처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답이 있는 줄 알아. 그게 정답인 것처럼. 보편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정답인 것처럼. 평범한 삶이 절대 평범하지 않은데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러면 그 정답에 가지 못하면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살지 않은 거고 인생 헛사는 거고 나는 그냥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인생이 아니고 그렇게 하잖아.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각자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고 내가 펌한 적 있습니까?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맹세코. 잘 살든 못 사는 간에 여러분 인생 소중해. 소중하단 말이야. 근데 뭔가 현실적으로 내가 밥 굶고 힘들어서 뭔가 내가 삶이 힘들다기보다는 자꾸 뭔가 외부의 어떤 매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난도질 당해요. 알게 모르게. 자꾸 뭔가 이제 현실성이 없는 그들만의 어떤 자기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이밀고 자꾸 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한단 말이야.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현실 세계에 접목을 하면 안 맞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꾸 현실적인 판단을 못하게 해요. 잘못된 선입견과 왜곡된 사회 인식을 심어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자꾸 이렇게 헤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요. 각자 살아가는 게 다른 거고 각자 느끼는 게 다른 거고 추구하는 게 달라요.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건 크게 신경 안 씁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잘 산다 못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왜? 각자 생긴 대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평범이라는 거, 보통이라 얘기하는 것,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제대로 뜯어보고 나면 그들만의 어떤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들먹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못 살면 너희들은 그동안 열심히 산 게 아니다. 헛사는 거다. 헛고생한 거다. 너희 여기 못 들어가지? 그럼 너희는 평범한 게 아닌 거야. 못 사는 거야, 이 사람아. 이렇게 가스라이팅하는 왜곡적인 어떤 영상과 기사들에 노란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은 것들 평범하다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 그런 미디어를 가지고 나를 이제 비교하고 기준을 잡고 위아래 구분을 짓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본인만 괴로워요. 본인만 힘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